이번 시간부터 그동안 실무에서 제가 느꼈었던 UX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UX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UI UX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를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비전공자인데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뭔가 준비를 할 게 제가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받아봤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획이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하려면 뭘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현업 담당자예요. 근데 갑자기 디자인 업무를 맡거나 아니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맡은 거예요. 나는 이제 디자이너도 아닌데 딱 봐도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뭘 개선을 해야 잘 고쳤다고 얘기를 들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UI UX 그러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전공자인 사람들은 나는 UX를 잘 몰라. UX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UX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버튼 여기다 놓고 뭐 여기 그냥 그려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회사에도 면접을 보러 오면 저 비전공자인데 UI UX 쪽을 하고 싶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저는 물리학과 학사를 나왔고요.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16년째 UX 실무를 일을 하고 있고요. UX 전문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UX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UI UX를 저도 할 수 있게 됐을까? 요즘에는 UI UX 디자인 일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요. 앱도 있고, 웹도 있고, 포털 서비스도 있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 종일 보는 거에 UX라고 하는 게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됐죠. 근데 우리는 잘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존의 UX 디자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 예를 들면 창구에서 고객을 만나는 은행원이라든지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퍼로 일을 하는 사무직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코딩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전엔 UI UX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사실 은행에 가면 요즘 누가 통장을 가지고 돈 빼는 사람 없잖아요. 가서 다 디지털로 서명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계좌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을 하죠.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도 모바일로 고객이 상품이나 이런 거를 신청한 거를 영업사원이 사실은 처리해주는 일만 하는데 그걸 뭘로 하냐? 대면에서 고객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PC에서 보고서 그걸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랑 얘기하냐?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화면에 있는 UX 디자인을 보면서 일을 하죠.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직도 심지어는 내가 모니터랑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도 이제는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기획부터 디자인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현업에 이제 어떤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갑자기 프로젝트 담당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도 UI UX를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디자인은 과연 어떤 거지? 라고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UI UX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디자인하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되나? 옛날에는 포토샵이 기본이었으니까 포토샵을 가지고 내가 사진을 편집하거나 아이콘을 만들거나 뭐 일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또 피그마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뭐 기획을 하는 사람도 피그마를 써야 되나 뭐 이랬다가 디자이너도 피그마로 다 옮겨가서 내가 피그마 기술을 다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디자이너들도
코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코딩까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기획이랑 디자인, 심지어는 뭐 PM의 역할, 그 다음에 코딩의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좀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역할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럼 디자이너라는 게 이게 뭐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내가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고 인터랙션이나 비주얼적인 부분만 사실은 눈에 띄지만 사실 숨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용 환경도 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숨어있는 어떤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이나 컨텐츠에 대한 것도 분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직관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과적인 사람 논리적인 부분과 비인문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사실은 필요한 게 UI UX입니다. 그래서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UI UX를 누구든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아이데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쇼핑카트 있어요. 예전에 그냥 쇼핑카트는 물건만 담는 쇼핑카트인데 이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용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거를 가서 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조사를 해서 새로운 쇼핑카트를 디자인을 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갑자기 그때부터 유명해지고 여러 회사들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서 유명해진 기업이 됐죠. 이 기업이 미국의 혁신적인 30대 기업 중에 2위인가 3위인가를 하는데요. 나머지 24개의 기업들의 컨설팅을 다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업에 7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700명 정도의 직원들의 백그라운드는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뭐 철학과 출신, 뭐 경제학과 출신, 그 다음에 뭐 법학과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모두 사실은 디자이너라고 불러요. 근데 왜 디자이너라고 부를까?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사실은 일하는 문화로 자기들 나름대로 몸에 다 체득한 채로 사실은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일명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발달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떠냐,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서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좀 있죠. 디자이너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리서치를 해요. 그러면 정량적인 분석도 있고 정성적인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수학적인 것이나 통계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트렌드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나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FGI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공감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의 문제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찰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보나 화면 설계를 할 때 논리적인 스토리텔링 능력도 필요합니다. 앞뒤를 맞춰가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화면 디자인을 구현할 때는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참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각적인 디자인 기술이 사실은 이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각적인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현실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를 거의 일괄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르소나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 퍼소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퍼소나를 안 믿습니다. 퍼소나가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조사를 해요. 그 사용자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일종의 가상 인물을 만들어요. 가상을 인물을 만든 다음에 이 가상 인물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안 좋아하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뭐고 여기 보시면 퍼스널리티 그래가지고 뭐 열정적인 활발한 뭐 열성인 뭐 이런 뭐 성격화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일종의 그 가상 인물화 시키는 방법인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사용자 중심적인 것 같고 사용자를 되게 고려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실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접한 게 그 About Face 3.0이라는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이 책의 지은이인 알란 쿠퍼라는 사람이 퍼소나를 이용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거를 처음 정립을 해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처음 나온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디자인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현실에서는 자신은 잘 안 쓰이냐면 여러 사람들의 여러 니즈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으로 모으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탄생을 해요. 가상인 거죠. 사람들의 니즈는 각양각색으로 다른데 갑자기 그거를 하나의 사람으로 모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이 뭉뚱그려져서 사실 여러 니즈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니즈로 통합돼 버리고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딱 보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려고 컨셉을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방향을 잃어요.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라는 걸 개념과 그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서 사용자군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나 태스크는 어떤 거를 주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목적한 바는 뭐고 원하는 기대사항은 뭐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불만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 사용자군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용자군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룹명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각각의 UX를 따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나 어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이론적인,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들만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몸으로 익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동안 배웠던 어떤 전공이나 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커스터머 전이 맵인데요. 대부분 전이 맵이라고 페르소나 그 다음에 전이 맵을 사실은 많이 쓰죠. 제가 신한은행 프로젝트를 할 때였었는데 담당자분이 저희 분석 문서에 페르소나랑
사용자 전이 맵이 없다고 막 혼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를 페르소나는 이제 앞에 설명을 한 것처럼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세그멘테이션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 유저 전입 앱이라는 것도 그냥 사용자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할 걸 그랬다. 이런 좀 후회나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 때 신한솔 메인 화면을 만들면서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그 사용자 전이 맵인데요. 그때 이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전이 맵이라고 명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각 사용자의 목적별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지를 시나리오 베이스로 정리한 사용자 시나리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 처음에 오프라인의 안내를 보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접속을 어떻게 하고 대출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신청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의 목적. 이 사용자가 처음에 기대를 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의해서 특성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는지 뭐 뱅킹 거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계좌 신규 생성을 했으면 좋겠고 대출 거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뒤에 각각의 단계별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니즈는 어떻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문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사용자 군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네이버에 들어가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약 주문을 하고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메신저 같은 걸 쓰고 카톡을 쓰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그 B2C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그 B2C 서비스에만 집중돼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UI UX는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편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들어갔는데 나보고 비밀번호를 계속 치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엔터를 계속 치라고 한다. 그럼 당장 서비스 내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업무 시스템 사실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가 그룹웨어에 접속을 하고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인사 기록을 조회를 하고 은행원이라고 하면 은행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영업직원 시스템을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비밀번호를 계속 치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계속 치고 심지어는 숫자를 입력하라고 해도 모두 숫자를 다 입력하고 화면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화면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B2C 서비스에서의 그런 밝은 면이 있다고 하면 업무를 할 때는 정말 어두운 다크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양쪽 다 모두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네이버를 사용할 때는 막 신나게 사용했다가 회사 출근만 하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네이버를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시 업무를 하러 가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UI UX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양쪽 다 똑같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운전자고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였다가 다시 차를 타면 운전자인 것처럼 사실은 어디에나 사용자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서비스이든지 사용자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사용자인 동시에 개발자이기도 하고 서비스 공급자이기도 한 것이 사실 UX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디자이너가 됐던 기획자가 됐던 현업 담당자이던 사실 개발자이던 공통의 소통 방법을 가지고 누구나 그 가치를 존중받고
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UX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 그런 것이 저의 사실은 제가 바라는 바고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랑 함께 소통의 방법을 같이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